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 나는 혼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그 사무치는 외로움을 그 아저씨가 한 번에 알아봐 주었거든요. 내 바지락 칼국수 한 그릇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맛에서 외로움이 느껴져요. 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희입니다. 올해 54살이고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바지락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30살에 남편을 잃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4년을 홀로 살아왔어요. 아들 민수는 이제 31살, 작년에 결혼해서 며느리 미영이와 함께 우리 집 2층에서 살고 있죠.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어요. 아이 앞에서만큼은 강한 엄마여야 했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고 미래는 막막했으며 때로는 외로움이 뼈를 깎는 듯 했어요.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베개를 끌어안고 울다 지쳐 잠들곤 했죠. 아침이 되면 다시 강한 척, 씩씩한 척, 민수를 위해 웃으며 하루를 시작해야 했어요. 그렇게 24년을 버텨왔는데 정작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더 외로워졌어요. 24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거든요. 다른 남자에게 관심 가질 시간도 마음도 없었어요. 아들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뿌듯했고 친구들과 웃으며 돌아오면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저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 둘만의 세계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녁을 준비해놓고 불러도 우리끼리 먹을게요 라며 둘이서만 나가버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쉬는 날에도 둘이서만 외출하고 집에 있을 때도 거실에서 붙어서 TV를 보고 손을 잡고 다니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외롭게 혼자 사는데 너희들만 행복하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그들의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신혼이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미영이의 낮은 웃음소리, 민수의 다정한 속삭임, 그리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그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제 방까지 전해졌어요. 그 소리들은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제게는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드는 칼날 같았어요. 밤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이렇게 외롭게 사는데 너희들만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 되냐는 서러움이 밀려왔죠. 백엔니 씨 눈물로 젖었죠. 아무도 모르게요. 며느리 미영이는 좋은 애예요. 하지만 시어머니인 저와는 확실히 선을 그어두더라고요. 친정엄마와 통화할 때는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저와는 꼭 필요한 말만 했어요. 어머니, 저녁 뭐 드실 건가요? 어머니, 세탁기 돌려놓겠습니다. 그런 말들 뿐이었죠. 아들 민수도
아내 편만 드니까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집 안에서조차 제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 둘이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거나 손을 잡고 산책 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메어졌어요. 24년 동안 나는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아들은 아내만 바라보며 사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그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해봤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남편이 죽고 난 후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 키우기에도 바빴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미안해서 그런 생각 자체를 차단하고 살았어요.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너무 바보 같았던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았는데 정작 아들은 엄마보다 아내가 먼저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따뜻함이 그리워서 밤마다 베개를 끌어안고 잠들곤 했어요. 그 베개는 제 외로움의 유일한 위로였지만 차가운 천의 얼굴을 묻을 때마다 더 깊은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가게 일도 혼자, 집안일도 혼자, 모든 걸 혼자 해내면서 살았는데 정작 아무도 제 외로움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 바지락 칼국수에만 매달렸나 봐요. 적어도 음식만큼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으니까요. 손님들이 사장님, 이 국물 정말 시원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게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외로움이 밀려왔죠. 그런 제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혼자 앉아서 아들 내외 결혼 사진을 보고 있었거든요. 행복해 보이는 그들을 보면서 괜히 서글퍼지고 있을 때였어요. 사진 속에서 민수와 미영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제게 따뜻함과 동시에 아픔을 주었어요.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중년 남성분이었죠. 첫인상부터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하면서도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하고 맑았어요. 안녕하세요. 바지락 칼국수 하나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들었던 그런 따뜻한 음성이었죠.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분은 이효진이라는 분이었어요. 52살,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바지락 칼국수를 끓이는 동안 그분은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스마트폰을 보지도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과는 다른 여유로움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바지락을 씻고 국물을 끓이면서 자꾸만 그분을 힐끔거렸어요. 정성껏 끓인 칼국수를 가져다 드렸어요. 평소보다 바지락을 더 많이 넣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에게는 더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었나 봐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난 칼국수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분이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시더니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 맛에서 정말 깊은 마음이 느껴져요.
오랫동안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끓인 맛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어떻게 음식 맛만으로 제 마음을 그렇게 정확히 읽으셨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손님들이 다녀갔지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얼른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과찬이세요. 그냥 성의껏 끓인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도 혼자 살아서 외로운 마음이 어떤 건지 아는데 이 칼국수에서 그런 마음이 전해져요. 따뜻하면서도 서글픈 맛이요. 그분도 혼자 산다는 말에 괜히 반가웠어요. 저와 같은 처지라니. 그래서 제 마음을 알아봐 주시는 건가 싶었죠. 그분이 천천히 칼국수를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장님, 여기 오래 하셨어요? 15년 정도 됐어요. 혼자 아들 키우려고 시작한 건데, 이제는 제 삶이 됐네요. 혼자 아들을 키우셨군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이해가 느껴졌어요. 그동안 아무도 제 고생을 진정으로 알아주지 않았는데, 이분은 달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공감이 묻어 있었고, 그게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를 일찍 보내고 혼자 아이들 키웠거든요. 그 외로움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요. 서로 비슷한 아픔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되니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효진 씨는 매주 목요일마다 오셨어요. 딱 오후 2시 반,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언제나 바지락 칼국수 하나,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씩 해주시곤 했죠. 순희 씨,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항상 제 안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에서는 아무도 제 기분을 묻지 않는데 효진 씨만큼은 달랐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을 기다리는 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목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설레면서 평소보다 옷차림에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며 심지어 오래된 립스틱을 꺼내 바르기도 했어요. 혼자 살아온 지 24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았는데 효진 씨를 만나면서 다시 깨어났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웃음이 나오고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그런 감정 말이에요. 가게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창밖을 볼 때마다 효진 씨가 들어올까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과의 갈등. 며느리 미영이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요일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알아챈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미영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툭 던지듯 물었어요. 어머니, 목요일만 되면 왜 이렇게 신경 쓰세요? 혹시 특별한 손님이라도 오세요? 저는 당황해서 얼른 둘러댔어요. 아니야, 그냥 목요일이 가게에 손님이 많이 와서 그래.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제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아들 내외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미영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쳐다보더니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호기심과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효진 씨와의 만남은 점점 특별해져 갔어요. 처음에는 칼국수 먹고 가는 시간이 30분 정도였는데 어느새 1시간씩 머물게 되더라고요. 가게에 다른 손님이 없으면 제가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효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따뜻하고 제 이야기를 진짜 관심 있게 들어주셨거든요. 혼자 아들 키운 이야기, 가게 운영하면서 겪은 힘든 일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외로움까지도 이해해 주셨어요. 순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그 모든 걸 해내시다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 해서 산 거예요. 하지만 정말 외로웠어요. 특히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그 마음 정말 잘 알아요. 제 아이들도 다 독립하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기분이랄까요. 바로 그거였어요. 효진 씨는 제 마음을 정확히 이해해 주셨어요. 가족이 있어도 혼자인 그 기분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누군가가 제 외로움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아들 내외 보면 부러워요. 둘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손잡고 포옹하고 산책하는 모습 보면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그런 따뜻함을 나눠봤나 싶어서요.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한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효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포옹, 그런 게 그리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효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점점 더 소중해졌고, 목요일이 제게는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날이 되었어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어요. 미영이가 제 변화를 눈치채고 민수에게 귀옛말을 했는지 어느 날 민수가 저를 불러 앉혔어요. 엄마, 미영이가 그러는데 요즘 누구 만나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그게 사실 좋은 분을 만났어.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도 사람이야. 외롭게 혼자 사는 게 죄야? 그렇지만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체면. 그 말이 제일 가슴 아팠어요. 그동안 체면 때문에,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도 체면을 내세우다니. 체면이 밥 먹여주냐? 나는 지금까지 내 체면 생각해서 혼자 살았어. 이제 내 행복도 생각하고 싶다. 그날 아들과 큰 소리로 다투었어요. 24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동안은 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참았는데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결국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뒤로 며칠 동안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반대했어요. 효진 씨가 가게에 오시는 걸 보더니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이런 일로 소문나면 저희도 창피해요.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너희 체면? 그럼 내 행복은 어떻게 되는 거니? 나도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나이를 생각하세요. 결국 집안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아들 내외가 저와 말도 안 하고 끼니도 따로 해결하더라고요. 그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더욱 효진 씨에게 의지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효진 씨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가게에 오셨더라고요. 그의 셔츠는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 왜 이렇게 젖으셨어요? 감기 걸리겠어요. 제가 수건을 가져다 드리며 걱정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효진 씨가 쓸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 집이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저와 똑같은 심정이구나 싶었거든요. 옷 좀 갈아입으세요. 제가 뜨거운 차 끓여드릴게요. 그날은 가게를 정리할 시간이 되어도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셔터문을 내리고 나서도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효진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깊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고 효진 씨가 그 손을 부드럽게 잡으셨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지만 부드러운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의 손이 맞닿은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효진 씨가 살짝 몸을 기울이시더니 우리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눈동자에는 제 모습이 비쳤고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숨겨왔던 외로움과 새로운 설렘이 뒤섞여 있었어요. 순희 씨,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4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효진 씨가 저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고 그의 품에 안겼을 때 따뜻한 체온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그 리듬은 제 불안했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외로웠던 세월, 홀로 견뎌냈던 시간들이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효진 씨는 말없이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손길은 말보다 더 많은 위로를 전했고 제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여성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세상은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제게 온전한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점심이 아니라 저녁으로 바뀌었어요. 가게 문을 닫은 후 조용한 시간에 둘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손을 잡고 때로는 더 깊은 스킨십을 나누었어요. 효진 씨는 나이를 잊게 할 정도로 정력적이었어요. 그의 열정은 저를 놀라게 했고 매 순간이 새롭고 생생했어요. 그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강렬했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졌고 서로의 마음을 채워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효진 씨가 저를 찾아올 때마다 저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계를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며느리 미영이의 반응이 싸늘했죠.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눈치를 채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셨는데 혹시 누구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냥 건강 관리 좀 하는 거야.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화장도 하시고, 옷도 새로 사시고, 민수 오빠한테 말해야겠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일을 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숨길 수만은 없는 일이었죠. 결국 민수가 저를 불러 앉혔어요. 엄마, 미영이가 그러는데 요즘 누구 만나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그게 사실 좋은 분을 만났어.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도 사람이야. 외롭게 혼자 사는 게 죄야? 그렇지만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체면. 그 말이 제일 가슴 아팠어요. 그동안 체면 때문에,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도 체면을 내세우다니. 체면이 밥 먹여주냐? 나는 지금까지 내 체면 생각해서 혼자 살았어. 이제 내 행복도 생각하고 싶다. 그날 아들과 큰 소리로 다투었어요. 24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동안은 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참았는데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는 결국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뒤로 며칠 동안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더 노골적으로 반대했어요. 효진 씨가 가게에 오시는 걸 보더니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이런 일로 소문나면 저희도 창피해요. 그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너희 체면? 그럼 내 행복은 어떻게 되는 거니? 나도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나이를 생각하세요. 결국 집안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아들 내외가 저와 말도 안 하고 끼니도 따로 해결하더라고요. 그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더욱 효진 씨에게 의지하게 됐어요. 효진 씨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으니 깊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순희 씨, 힘드시죠? 저도 아이들한테 말했는데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효진 씨 아이들도요? 예. 아버지가 나이도 들어서 무슨 연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생각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분의 확고한 말에 저도 용기가 났어요. 맞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서로 사랑하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행복하게 사는 게 죄인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가게를 열지 못했어요. 아들 내외는 여전히 저와 말도 안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효진 씨가 매일 와서 저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약도 사다 주시고, 죽도 끓여주시고, 밤새 간병까지 해주셨어요. 순희 씨, 괜찮아요? 열이 많이 나네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때 아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효진 씨가
저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날 효진 씨와 아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효진 씨의 진실한 마음을 느낀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더라고요.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예. 순희 씨는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분이에요. 정말 소중한 분이죠. 저도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행복해 하실 줄은 몰랐네요. 그날을 계기로 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적어도 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그럼 저도 엄마 행복을 응원할게요. 아들의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효진 씨와 저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편안하게 사귀기로 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죠. 우리의 사랑은 젊은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소중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간절하게 사랑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효진 씨 생각에 미소가 지어져요. 거울을 보면서 더 예뻐지려고 노력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헤어스타일도 바꿔봤어요. 효진 씨도 저 때문에 더 젊어지셨어요. 옷차림이 세련되어지고 웃음이 많아지셨어요. 함께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함께 요리도 했어요. 효진 씨가 바지락을 손질해 주시고 저는 국물을 끓이고 그렇게 함께 만든 칼국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음식이라 그런지 더 맛있네요. 그러게요. 혼자 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젊은 연인들 못지않았어요. 효진 씨는 제가 좋아하는 꽃을 가져다 주시고 저는 효진 씨가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만들어 두곤 했어요. 건강 관리도 함께 했어요. 아침마다 근처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고 주말에는 등산도 갔어요. 그러다 보니 몸도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더 젊어졌어요. 순희 씨,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효진 씨도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 보여요.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줄 몰랐어요. 마치 봄꽃이 피어나듯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생명력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내외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민수는 제 행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미영이도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어느 날 미영이가 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고마워, 미영아. 너도 민수랑 행복하게 살아. 네,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 말이에요. 효진 씨와 저는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가게를 좀 더 키워서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보자는 꿈도 있고,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싶어요. 순이야, 우리 유럽 여행도 가볼까? 정말요? 가고 싶어요. 이 나이에 유럽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젊을 때 못 해본 일들을 지금이라도 하는 거죠.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나이에 사랑이 어떠냐고. 저는 당당하게 대답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요. 젊은 사람들의 사랑과는 다르지만 우리만의 깊이가 있어요. 서로의 아픔을 알고 있고 인생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간절해요. 오늘도 효진 씨가 가게에 와서 바지락 칼국수를 드시고 계세요.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여보, 오늘도 맛있어요. 고마워요, 여보. 이제 서로를 여보라고 불러요. 이 달콤한 호칭을 이 나이에 다시 쓸 줄 몰랐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가네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바지락 칼국수 한 그릇으로 시작된 사랑 이야기. 54살에 시작한 제2의 인생. 지금도 매일매일 행복해요. 효진 씨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기적 같아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외로우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 감사합니다.